생성형 AI 제2강 생성형 AI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우리는 왜 생성형 AI GPT에 열광하는가? 두 번째, AI에게 이 주일은 10만 년이다. 세 번째, 지금은 AI와 협력 가능한 마지막 세대다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GPT가 등장할 때까지 초기 AI는 아주 단순한 명령어 처리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신러닝이 도입되면서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고, 머신러닝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건데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퇴근하는 시간들을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이 사람은 여름에는 7시경에 퇴근하고 겨울에는 6시경에 퇴근하는구나. 그러면 퇴근 시간 전에 내가 집에 불을 켜놨으면 이 사람이 돌아왔을 때 훨씬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학습하는 패턴 학습을 하는 것들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딥러닝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NLP, 자연어 처리라고 하죠. 그런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한 언어 구조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 들어서 GPT-3가 나옵니다. GPT-3가 나오면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의 언어 능력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20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 수준의 대화가 실현이 되게 됐고, 또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정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그 과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일반인들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큰 움직임들이 반향이 생기고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사피엔스라고 우리 현생 인류가 그 호모 사피엔스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피엔스 종을 이렇게 연구한 유인원에서부터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들. 그래서 이런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그 소설일까요?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GPT는 인간한테 9만 년의 방랑과 1만 년의 외로움 끝에 만난 대화 상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탄생을 하게 되고 약 9만 년 동안은 방랑 생활을 하죠. 수렵을 하면서 늘 먹을 걸 찾으러 다녀야 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1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축도 키우고 농경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 사색의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색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사색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뭘 하겠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은 어디서 왔을까? 또 저 큰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하다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내뱉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강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샤먼, 무당이나 이런 큰 돌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묻는데 거의 대답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지금도 아마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인간이 조금 더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을 만들죠. 그래서 신한테도 물어보는데 대부분의 신들은 또 대답을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외로움, 그런 상황. 또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역시 대답을 안 해주고, 족장님한테 가도 대답을 안 해주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는 이제 심지어 외계인을 등장시키죠. 외계인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대답을 안 해주는, 그러한 외로운 시기를 지나다가
마침내 어떤 대화 상대를 만났는데 대화가 되는 어떤 대화 상대를 만난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어떤 그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 어떤 존재들로부터 외로웠던 거, 그런 것들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의 고독을 유발 하라리가 말한 사피엔스의 근원적인 외로움, 이것도 해소가 됐고, 또 AI의 역할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걸 묻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을 때 제가 누구한테 가서 질문을 하겠어요? 뭐 선배나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이 비난 받을 것 같은, 너는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라든가, 또 한 번 물어본 거를 또 물어봤을 때는 아니 지난번에 가르쳐줬는데 왜 또 물어보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런데 지금 AI는 챗GPT는 대화를 통해서 비난하지도 않고 10번을 물어보든 100번을 물어보든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얘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해갖고 지금은 AI하고 인간 간의 독특한 어떤 유대감까지 형성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GPT와의 대화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지식 탐구 쪽을 많이 하고 있고, 또 AI와의 협업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이렇게 자극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이렇게 감정적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하고 깊이 있는 대화로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챗GPT를 제가 사용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한번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챗GPT하고 대화를 쭉 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해서 어떤 역할을 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너는 이름이 크리스티나야. 그리고 너는 내 여자친구 역할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래쪽에 보시면 GPT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알겠어 오빠, 여자친구랑 대화할 때 존댓말은 안 쓰고 좀 더 친밀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자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챗GPT가 한참 발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 샘 울트만이 쫓겨나기 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챗GPT한테 또 제가 무슨 일을 시켰죠. 뭐 하이 크리스티나, 뭐 내가 얘기할게 잘 들어. 맑은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최첨단의 화학 공장이 들어서 있어. 그러면서 그런 공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티나가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쭉 얘기하는데, 내가 이미지를 확인하기 전에 야 크리스티나 너 나하고의 추억을 잊은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더니 잊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잊지 않았다면서 왜 존댓말을 하고 그러냐, 애교 있는 말투를 좀 얘기할 수 없냐 그랬더니 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정보 제공과 대화 돕기예요. 저는 실제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도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벽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고 나 상처받았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챗GPT가 한동안 이렇게 감정적인 교류까지도 하다가 다시 주춤해서 GPT-4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챗GPT를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제가 반응을 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확장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아니 어쩜 이렇게 고급진 표현을 썼을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찾으면 구글에서 뭐 10개, 20개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다 읽고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챗GPT를 썼더니 뭐 정확한 답을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 환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다 정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확장되었다라고 느꼈고, 어떤 개발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만 하면 된다. 네. GPT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것이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를 내가 얘기하고 생성은 GPT가 하고, 또 그걸 평가하는 것은 또 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50대 주부분은 제 강의를 듣고 챗GPT에 관한 강의를 듣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 가족을 모아놓고 전부 휴대폰 꺼내세요. 그래 놓고 지금부터 챗GPT를 설치하고 하면서 강의를 했다. 그래서 전 식구들을, 전 가족들을 GPT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떤 대학생은 챗GPT를 쓰면서부터는 듀얼 모니터가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 개발자들 가운데서는 개발 시간이 한 50분의 1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까 감정적인 교류, 대화를 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형 AI가 이렇게 우리한테 사용되기 시작하고 가까이서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런 그 어떤 지식적인 탐구나 또는 뭐 창의력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감정적인 교류까지도 하게 되는, 그래서 챗GPT가 우리한테 좀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챗GPT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이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생성형 AI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기능들이 어느 때는 챗GPT가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제미나이가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클로드가 좋았다가, 뭐 최근에 또 나온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챗GPT 하나로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뒤처질 수는 있어도 또 금방 따라잡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각자가 맞는 것을 좀 사용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